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이 사람들의 기대가 진짜 후끈후끈하네요. 진짜 후끈 날아올라 있네. 여러분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다 퍼날려 주셔가지고 이 여론 형성하게 해주셔야 돼. 왜냐면 어차피 언론이 다 무시할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은 오늘 밤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네, 완전 MBC 압수수색 하려나? 어떡하지? 네. 내일 저기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MBC 부셔버릴 거야! 네, 진짜 이 신천지 뉴스 보면은 진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진짜. 지금 어들도 그 대구에 온 그 할머니 환자 때문에 그 지금 백병원이 지금 다 폐쇄됐어요. 병동 2층이 두 개 층이 폐쇄됐고 환자하고 의료진 70명에서 140명이 지금 그 코로나 지금 검사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 너무 진짜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이쪽 사람들은. 그리고 어저께도 뭐 그 자가격리 차 그 생활보호소에 들어가는 그 신천지 그 할머니가 안 들어가겠다고 그 간호사를 그 머리끄댕이 잡고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지금 붙잡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또 대구 문성병원에서 그 주차장 직원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신천지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소속인 거예요. 교회 장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신천지 추수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진짜 완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거의 진짜 넘어가는 수준이죠. 여러분 장로는 목사님 다음 사람이에요. 와, 이제 기절 초풍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진짜 한 달을 온 나라를 진짜 혼돈으로 빠뜨려 놓고,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를 숨기고 도망가고, 아직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도망 있는 사람이 지금 한 1,500명 된다고 하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정말 반사회적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이 사이비가 지금 이걸 믿는 사람이 30만 명 정도 되고 거기에 많은 애들이 젊은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진짜 저는 진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신천지와 이 하나의 대구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한마음 아파트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들이 굉장히 밀접된 어떤 집단 생활을 하고 공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뭐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밀착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는 빠른 시간 안에 퍼지지 못했다고 봐요.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코로나 확산시키겠다면서 여기저기 식당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뉴스에 났죠. 마치 그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퍼뜨리겠다. 이거 가지고 이 한 사회를 혼론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정말 이거는 그 유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최상층부가 이만희를 제외하고 거의 다 확진자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사람들은 그 도덕적 불감증이나 이 반사회성이라는 게 이미 너무나 드러났고 그 이만희가 그 100억 투척하는 것도 그냥 한마디로 전 쏘였다고 보는데 그때도 네이버에서 댓글 작업하고 좋아요 누르고 난리 나거든요. 인터넷 댓글 부대의 실체가 누군지가 보여지는 사건이기도 해요. 저는 이거를 지금 검찰이 이 신천지의 이 본질과 얘네들의 활동과 얘네들의 그 정치와의 그 커넥션이 드러날까봐 지금 윤 춘장이 지금 그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천지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이 반사회적 그룹에 대해서 이 법인 취소를 하고 반드시 저는 이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뭐 가장 큰 뉴스는 열린민주당과 시민을 위하여 그 두 개의 정당이 탄생을 한 게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비빌 언덕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창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기 해찬홍이 그 발표했잖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의 여부는 권리당원 투표에 붙이겠다. 그러니까는 비례연합정당을 참여하는 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쨌든 이 두 개의 정당이 탄생함으로써 성격이 되게 다르죠. 탄생함으로써 민주당이 최악은 면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리당원 투표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최고위가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자기들이 결론을 못 내릴 만큼의 그 다양한 계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해찬 대표는 정말 마지막에 늘 신의 한 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열린민주당이나 시민을 위하여가 서로 상충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게 더 나은 대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는 아직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의 서로 성격이 다른 정당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었고 정말 무한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그 대안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이 과정에 문을 열어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야라고 내는 거는 저는 섣부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의 이 옵션을 통해서 최적의 답은 무엇이냐라는 답을 찾아가는 이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는 지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례연합정당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뭐 미래당이든 녹색당이든 정의당은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고 녹색당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미래당하고 민생당만 났는데 미래당과 민생당만 합침으로써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가장 깔끔한 건 뭐냐,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고서는 비례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열린민주당이 비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민주당이 비례 7명을 열린민주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린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비례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비례용지 투표가 이제 하나로 나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없는 거잖아요. 비례용지에.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25석에서 30석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 확 찌그러들죠. 그리고 사실은 정의당도 같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틈에서. 그러고서 7석은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20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핑크당이랑 미래한국당이 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에 이 미래한국당을 그 원내 교섭단체 정당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 민주당을 괴롭히고 대통령을 괴롭힐 확률이 되게 높죠. 공수처장이 안 나올 확률도 높아요. 나경원을 오신환이 얼마나 실드를 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얼마나 괴로웠냐고요. 여론전에서도. 근데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20석을 가지고 원내 입성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부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진짜 원군을 얻게 되고 이 개혁의 탄력을 받고요. 여론전도 강해질 수 있죠. 문재인 정부 지킬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저 개혁의 세력이랑 저 메갈당을 극자와 극우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새롭게 개편되는 진짜 이 무한대의 상상과 이 개편이 가능한 이 정치의 이 장이 펼쳐져요. 어떻게 보면은 정봉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 이 시대의 현자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도 생각하지 못할 대안을 진짜 묘수를 낸 거예요. 마치 빅뱅 이론처럼 진짜 창조력 파괴를 통해서 진짜 무한대의 이 우주와 같은 하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아 준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늘 지금 정치적인 천재라고 느끼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천재적인 감각에 빛났다. 그리고 손혜원을 얻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누구를 지금 자기가 가장 빛나고 누구와 합쳤을 때 이것이 가장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정봉주 의원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연대 지금 뭐 문성근 의원이나 함세훈 신부가 주장하는 민생당을 합치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정의를 위하여는 그러니까 그 시민을 위하는 정의당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 정당들을 자꾸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을 자꾸 제외시키려고 하는 게 저는 민주당 안에 최고위에서나 그 어떤 세력들이 보인단 말이죠.
말로는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선거 때는 열심히 팔아먹고 막상 친노나 친문은 어떻게든 제외시키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게 사실 그 안에 민주당 의원들 많잖아요. 엄청난 계파들이 자기 계파만 생각하고 자기 배지 다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름 모르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위터를 안 날리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사실 싸움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최초로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영원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민사회 세력의 그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안 된다라고 제의부터 시키려고 하나 이거지. 저는 그 세력들이 그 내면에서 흐르는 게 공학적 계산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 기존의 틀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그 가동을 가동하고 현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의원 같은 창조적 파괴자가 대안을 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책이나 보는 학자들이나 공학적 계산기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대안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실무형인 그 사람들이고 정치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의 그래서 시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은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이벤트가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조회수나 실시간 참여 인원들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이게 최고의 대안이다, 저거의 최고의 대안이다라고는 사실은, 누구도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배제시키면서 여기서는 뭐 시민을 위하여 욕하고 여기서는 뭐 열린민주당을 욕하는 어떤 그런 댓글의 편가르기식 댓글이나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전 댓글들은 저는 좀 작전 세력이 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걸러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연립비례정당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완성한다 하더라도,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정의당과 녹색당은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민생당이나 미래당인데, 그들과 합쳤을 때 시너지가 과연 있을 것이냐. 설령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정의당이 지금 요구하는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당의 지금 비례명부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의당이 저런 식으로 이제 비례명부를 발표해서 자기들이 비례를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협상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이 보수 언론이나 20, 30대 그 남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순석이나 하태경 같은 애들이 나서서 선동질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례연합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없으면서 가장 큰 그 합에 도달할 수 있으면서도 무한대의 이득을 엿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합이에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명분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민주당은 명분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그 명분을 쌓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들은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피하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 최악은 피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열린민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정말 최상의 그림이지만 이 극악무도하면서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이 핑크당의 이 꼼수를 심판하는 이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몰이와 솔루션도 저는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 시민들이 제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골로 가는 날인가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